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3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을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심정현 대표님 모셨는데요. 지난주 방송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예. 그 분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었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호응도도 또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분양에 대한 이 대중적인 열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제 주변에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도 분양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대표님 얘기 듣고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분양이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고 뭐 얼마 넣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돈 넣는 거에 따라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댓글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댓글 중에 영원777이라는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태양광 산업 초보자입니다. 방송 내용 전부 들었는데요. 제가 부동산 간이 과세자였는데 태양광 일반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 그럼 부동산에도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건가요? 뭐 이런 세무에 관한 얘기를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예. 일단 뭐 제가 회계사나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시죠. 뭐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 이제 태양광을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문의를 제일 많이 받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컴이 생기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하고 이게 조금 저희 회사랑 이제 같이 코업을 하시다 보면은 저희 회사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재무 설계까지 다 해드리는 결과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세무사가 따로 계신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 회계사가 따로 있고. 아하.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군요. 이제 그분은 이제 약간 그런 세법에 관한 거를 도와주시긴 하는데. 예. 이제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런 태양광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엔 그 사업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관련돼서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컨설팅 비슷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분의 현재 소득이 있는데 태양광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비용 처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을 또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절세가 되느냐. 그렇죠. 개인 사업자가 낫느냐,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하느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양광에서도 전에 얘기했던 가중치를 받으려면 아까 100kg 분양 시장이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가중치를 1.2를 주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kg 발전을 해도 120kg 발전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가중치 제도 때문에 100kg 분양 시장이 그나마 활성화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 배분 그다음에 뭐 그런 기타 등등 때문에 태양광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조금 이렇게 같이 해서 허가 내고 이렇게 공사하고 진행하다 보면 얼마 안 있다 보면 그분의 이제 세무적인 일이나 이것까지 저희가 다 조언을 해드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강남에 은행 가면은 왜 그 부자들만 상대하는 무슨 개인 PB, 자산 담당 PB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부자 고객들의 재산 내역 얼추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태양광을 해서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분 얘기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이 말이 뭐냐면 연 소득이 4,800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세법상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인데 이제 태양광을 뭐 용량을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또 일반과세자로 지금 개인 사업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종합과세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를 또 내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주민번호로 이게 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세율 구간이 올라가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당연히 올라갈 거고 일반과세자에서도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다 몇 가지로 쭉 하고 나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저보다는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세무사나 회계사랑 한번 얘기하시는 게 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태양광을 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또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절세 포인트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분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그분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잘 몰라. 몇 킬로를 하면 얼마를 버는지 이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에너지 팩토리에 문의를 하면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해 준다. 네. 얘기 아니겠어요? 아, 그런 거 아니고요. 혹시 저기- 친척 아니에요? 누가요? 그분? 아니에요. 댓글을 자작 댓글인가? 네, 결국 이 에너지 팩토리를 띄우기 위한 그분이 그런 건 아니고요. 차라리 말꼬리가 좀, 좀 이게- 의심스러운데요. 아니요, 아니고요. 차라리 다음 시간에 그 세무 관련해서 태양광에 관련한 세무 관련한 시간을 한 번 더 갖는 게 그거 좋겠네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잠깐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법인이 유리한지 개인이 유리한지 그 다음에 뭐 개인으로 한다면 어떤 거, 그 다음에 4대 보험하고의 상관관계, 뭐 이제 그런 거 한번 시간을 한번 만들게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거 하면 되고요. 다음 댓글 보면 한화 관련해서 댓글 주시면 이거는 이제 스테이 울프님이 또 답변을 또 다신 게 있는데 농촌 총각이라는 분이 하나도 나름 대기업인데 문득 이런 의문이 생긴다 하면서 원전 세력에 비하면 힘이 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도 꽤 큰 회사로 광고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그런데 왜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나 광고를 여전히 많이 내보내는데 하나나 뭐 이런 데서는 대기업들도 나름 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원전 관련 광고액이 한화에서 하는 광고액보다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의 약간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가 옛날에는 무슨 회사였죠? 화학 회사죠. 그렇죠. 그죠? 예. 화학 회사죠. 그다음에 케미칼, 뭐 장판, 뭐 이런 화학 제품들 만드는 주 회사가 이제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 태양광 쪽으로 지금 많이 온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잖아요. 한 10대 재벌 안에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그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회사 삼성, LG, 두산중공업, 뭐 이런 현대 뭐 건설, 뭐 현대 뭐 이런 회사들인데 현대도 태양광 모듈을 만듭니다. 인버터도 만들고요. 그래요? 예, 하나도 물론 태양광 모듈 만들죠. LG도 태양광 모듈 인버터 나오고요. 예. 이제 뭐냐면 그 삼성, LG, 하나 이런 우리나라의 한 10대나 50대 안에 들어가는 재벌들은 태양광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도 생산을 합니다. 아하. 또 원전에 또 이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원전 기술의 핵심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벌들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태양광도 중요하지만 원전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한쪽에 줄대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이런 회사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문어발식 재벌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가지나 몇 가지에서 애플만 해도 아이폰 하나잖아요. 뭐 그런 아이폰, 아이팟 그런 위주의 회사고 IT 기업인데 삼성전자는 보세요. 계열사가 한 40개 되나요? 어마어마한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구조는 하나라고 해서 이쪽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이나 이걸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약간의 그룹 내부적인 아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원전 쪽을 까자니 또 이게 좀 애매하고 자기네가 분명히 원전에 납품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겠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가짜 뉴스를 보면 오히려 이런 뭐 OCI나 이런 뭐 LG나 이런 대기업들이 그 신재생 에너지 쪽
이 산업군하고 원전 산업군하고 뭐 해서 문재인 정부를 또 까는 그런 가짜 기사들도 있었어요. 아하. 예,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밀어주는 특혜다 뭐다 해서 뭐 그런 식의 논조로 해서 만들어낸 기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구조상에는 재벌이 있는 한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워낙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만 하는 게 아니라 원전 관련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줄타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이런 그렇죠.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런 가짜 뉴스나 핵 관련, 원전 관련 이런 신문지상의 광고, 뭐 원전 깨끗하다, 원전이 깨끗하다, 핵 에너지 뭐 깨끗하다 이런 광고를 하는 거는 정부의 정책적인 뭐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원전 관련한 광고 홍보비가 거의 몇백억 단위입니다. 400, 뭐 원자력 문화재단이나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광고 집행하는 것들이 TV 광고뿐만 아니라 조중동에 내리는 돈이 거의 천문학적인 몇십억대 몇백억대 단위의 광고료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홍보를 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이거를 커버한다는 건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김승현 회장 그리고 원전 관련된 마피아 그들 중에 이제 윗대가리들 분명히 서로 다 잘 알고 친한 사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겠지. 어유 김승현 회장 좀 살살해. 왜 이렇게 세게 치고 들어와. 같이 살자. 분명히 그런 모종의 그런 네트워크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 왜 원전 수출하고 할 때도 보시면 그 뭐 두산중공업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뒤로 쫙 해서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재벌이 같이 나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비단 요런 의문도 당연히 드실 수가 있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또 이런 좀 불편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못다한 얘기들 중에 이장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그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장님이 옛날에 왜 우리 전원일기에 나왔던 그 유인촌 아빠 최불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장님은 그런 이장님이잖아요. 시골 이장님. 그렇죠. 최불암 선생님이 이장님이었어요? 그때 이장으로 나왔죠. 유인촌이 이장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물려받은 건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어쨌든 그런 시골 이장님. 예, 그렇죠. 하고 마을에 뭐 이렇게 방송에서 뭐 얘기하고 뭐 하는 이장님인데 요 지금 비단 뭐 태양광 태양광 산업 태양광 개발 때문에 이게 불거진 얘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뭐 그때 귀촌하고 귀향했다가 뭐 하는 분들이 뭐 그렇죠. 만족도 그때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 만족도일까요?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번 시간에 보니까 그런 정부 발표를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수치가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준비를 안 하고 귀향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농사로서 귀향을 하고 귀촌을 해서 농사를 짓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실패율이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준비를 많이 하고 가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때도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농업만으로는 농촌에서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수익 내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농업을 해서 가져오는 수익이 연에 한 3천만 원 이상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농촌에서는. 보통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내외 연에. 그것밖에 안 돼요? 네, 500만 원, 1,000만 원. 그것도 이제 뭐 태풍이나 뭐 이런 자연재해가 오게 되면 그나마 수익도 없어지는 거고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대출 받고 뭐 트랙터나 농기계 같은 거 사고 뭐 했다가 이자만 내고 못 갚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러한 이유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누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공장을 짓는다거나 뭐 창고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마을에 어떤 개발 사업이 있을 때 거의 무조건 반대를 하게 돼요. 그러면 뭔가 합의금이 좀 나오고 그렇겠죠. 뭔가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농사 외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을 벌어들이는 방법은 그런 사람들한테 받는 그런 합의금, 위로금
그런 것들도 또 농촌에서 상당히 차지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게 아니면 사실적으로 이 농촌분들이 순수하게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하. 그다음에 농촌에 사시면서 농사 또 안 짓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분들은 뭐예요? 조금 젊으신 분들인데 예. 크레인 기사, 뭐 포크레인, 그러니까 굴삭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농촌에 필요한 또 그런 중장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뭐 트럭 뭐 이런 거 이제 뭐 어디 농촌에서 도시로, 그러니까 뭐 농수산물 시장 같은 데로 막 뭐 11톤, 5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 이제 그러니까 농업 외적으로 이제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꽤 많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골에 사시면서 농사 안 짓는 분들도 꽤 많아요. 아하.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농사를 져서는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사도 옛날처럼 이렇게 조금만하게 짓는 것 같구나 절대 안 되고 이제 대농을 해죠. 많이 져야죠, 많이. 근데 이제 그런 농촌 현실이다 보니까 그 시골에서 뭔가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대를 하게 되면 합의금이나 마을 발전기금식으로 얼마간의 돈이 들어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이렇게 되면 농촌 분들이 시골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이거 좀 뭐랄까 위로금 이런 게 좀 저는 좀 의문점이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반대를 하면 그 사업자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이게 좀 궁금한데 만약에 내 땅에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들이 반대하든 찬성하든 이거와 관계없이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은 한데. 네. 근데 왜 위로금을 줘야 되는 거죠? 허가 과정에서 그 내 땅 옆에 있는 집 사람이 군청이나 이제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는 거죠. 옆집에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싫어. 아니 근데 그게 규정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햇빛을 막는다든지 미관상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싫다고 하면서 민원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게사를 하나 짓는 닭 키우는 걸 하나 짓는데 옆집에서 나 그 냄새도 나고 해서 싫어.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공무원이 뭐예요?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고 법적인 절차를 따져서 문제가 없으면 해줘야 되는데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그 허가 넣은 사람한테 당신 이거 해결해 갖고 와. 그거예요. 이 사람이 말 안 나오게 하고 와. 도시 같은 경우는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시골은 그게 안 돼요. 빌라 같은 거를 따닥따닥 질 때도 최소한의 거리라든지 1조 이런 것도 최대한 방해가 안 되는 정도의 그런 어떤 각도 설정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시골은 그런 것과도 약간 별개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일단 민원을 집어넣으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민원 들어오면 민원 대상자한테 합의서 써오시든지 알아서 해결하고 오세요.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민원을 넣은 사람이나 민원 대상자나 거기 공무원이나 다 그 지역 선후배, 형 동생 이런 관계로 다 엮여 있어요. 인맥으로 엮여 그렇죠. 있군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어차피 그 지역에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대도시는 그게 되는 게 시청, 구청 공무원 그런 공무원이나 내 사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것만 따져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것도 물론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 인간적인 관계로 많이 얽혀 있는 거예요. 다. 요즘엔 그런 보통 면 단위 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면 단위에서 주민등록 돼 있고 실제 사시는 분들은 한 500명 정도 수준? 한 좀 큰 데가 한 1000명 정도 수준? 그것밖에 안 돼요? 1000명 뭐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20년, 15년, 20년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다 거의 알고 지내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도 서로 이게 애매하고 해결하기 힘드니까 알아서 해결하고 오세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이라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시골 땅에
자기 땅에 뭔가가 들어오는 게 싫고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엔. 예. 그럼 나중에 합의금 주고 뭐 하면은 또 하게 해주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우리나라는. 아하. 그다음 시골에서 그때도 얘기해봤지만 집 같은 거 만약에 짓고 상수도나 수도 한번 연결하려고 해보세요. 마을 거기 사시는 한 20집 30집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거 왜 해주냐 뭐 해주냐 우리도 물 쓰기 아깝다 뭐 특히 그 이제 뭐죠 마을 관정 같은 데서 물 쓰는 동네들은 예. 물 양이 또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반대가 심하시고 아하.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를 다 중재하시는 분이 이제 마을의 그런 대표격인 이장님이 대부분 그런 걸 중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장 정도 되시면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한 20집이나 30집 마을에서는 그래도 대표격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권을 인정을 하는 거죠. 군청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게 이제 합의서 같은 거 쓸 때 이장한테 동의받고 와라. 하하하.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장은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이장님 소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 그러겠군요. 특히 개발이나 그런 거는. 그래서 외부 사람이 진짜 시골에 가서 태양광 하는 게 더 힘들겠네요. 그렇죠. 힘들고 그래서 그때 분양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요런 분들이 그런 땅들도 부동산 중개 같은 걸 해요. 이장님들이나 전 이장님들이. 그래서 시골 분들 뭐 이렇게 거기서 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땅값이나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돈이 좀 급하신 분이나 아니면 땅을 좀 파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기획부동산이나 이쪽 업자들이 이제 좀 인맥 이렇게 해서 이장님 같은 분은 접근을 해서 요런 땅들 뭐 해서 하실 수 있으면 해줘라. 그러면 얼마에 팔면 이장님한테 얼마 주겠다. 그런 이제 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이장님들이 보통 이제 그런 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세요. 그래서 뭐 물론 이건 일부의 얘기지만 물론 그런 이장님도 있고 안 그런 이장님도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시골의 모든 이장님이 100% 다 그렇다. 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빈도가 이장님들이 꽤 크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린홈 100만호라고 해갖고 왜 마을 집에다가 뭐 3kg, 5kg씩 해서 상계 거래하는 거. 내가 전기를 쓰기 위해서 태양광을 발전 설비를 갖추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 약간의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자체에서 몇 프로, 중앙정부에서 몇 프로, 자부담 몇 프로 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시공업체에서 그 마케팅 이제 영업하는 영업사원들이 그 이장님들을 돌아다니죠. 그래서 그 이장님한테 요 집에 요 마을에서 몇 가구를 해주면 이장님한테 인센티브를 뭐 이렇게 영업수당이라고 봐야죠. 그런 걸 얼마 이렇게 주면서 하는 경우. 아하.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거 시공하시는 분들은 한 마을에 하나, 두 개 이렇게 하면 돈이 별로 안 되고 재미도 없거든요. 한꺼번에 여러 그렇죠. 개를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최대한 많이 모아주는 이장님. 뭐 한 마을에서만 20집, 뭐 10집 이상. 그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이장님이거든요. 아하. 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그 친구가 아는 사람이 귀농을 결정을 하고 자기가 살 집이랑 그래도 뭐 농사는 좀 져야 될 것 같으니까 논이나 밭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3억 원 정도의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텃세도 너무 심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돈이 잘 안 돼. 그래서 다시 도시로 올라오려고 그 패키지로 받았던 그 3억 원 그걸 그대로 매물로 내놨어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1억 원을 부르더라는 거야. 3분의 1 가격으로? 그렇죠. 야, 이거 무슨 소리냐. 난 이거 3억 주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나머지 2억 원을 모르겠어요. 이제 이장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쪽 그 땅을 패키지로 거래할 수 있는데 관여하신 분,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분들이 마진이었다는 거지. 이야. 아니 마진치고는 너무 큰데요? 근데 도시에서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순진하게 이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예, 이건 진짜 완전히 전문 브로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태양광 하면서 그 지역 뭐에서 뭐 사신다거나 뭐 그 지역으로 귀농을 하신다거나 하시면 저는
새로 짓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집이나 창고를 그냥 사셔라. 아, 그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요? 예, 새로 짓는 거는 뭐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차라리 기존에 있는 거를 안 쓰는 거를 사서 개비하시는 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비하시고 증축이나 뭐 좀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게 훨씬 편하십니다. 그러겠네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건 뭐 수도도 다 들어와 있을 거고 뭐 네. 상하수도 뭐 이런 거 전기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규로 시골에서 뭘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시골들은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장님한테 영업하는 사람이 가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영업을 하는 거죠. 접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면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이 깨신 분들은, 그러니까 좀 이제 밝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런 그린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네. 이게 그린홈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네. 영업 사원들도 정부 공무원들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을 시공하는 예. 시공회사에서 이제 고용한 영업사원인 거죠. 이제 고용이라기보다는 요 시장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은 영업만 해요. 예. 어디 시공회사 소속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20집을 영업하면 그 영업한 그거를 시공회사에서 넘기면서 영업피를 받아요. 아하. 그러니까 시공회사에서 다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시공회사에서 그 지역에 누가 있고 이장에 누가 있고 뭐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고 다 영업사원을 보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 도시에도 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보내주는 할머니들 계시잖아, 아주머니들. 네. 그분들이랑 똑같네, 역할이.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 태양광 이 그린홈 100만 호 같은 경우에는 영업하고 시공하고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만 해요. 그래서 단가도 그 사람들이 정해요. 단가를 정한다고요? 그렇죠. 금액도 정하는 거예요. 예. 영업한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얼마에 영업한 거를 시공회사에다가 넘기면서 나 여기서 얼마 피 줘. 그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몇몇 사람은 호갱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어허. 그러니까 그 이장님들한테 주는 그 브로커 피 예. 그런 것들이 얼마냐에 따라서 시공비가 올라가겠죠. 아하. 아니 이거는 역으로 그러면은 그린홈 사업을 집에다가 직접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그린홈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설치해 주세요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시공회사들이 영업사원을 직접 데리고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태양광 회사라고 차려놓고 영업을 그냥 하시는, 그러니까 영업맨들만 있는 거예요. 영업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고, 실제 공사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죠. 다른 데다가 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식이에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3kg나 5kg짜리 뭐 하나 하는데 크게 비용도 얼마 크지 않을 뿐더러 마진도 얼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한두 집만 짓고 나오면 마이너스입니다. 아, 그렇게 돼요? 예, 마진이 워낙에 없고 예. 거기서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인건비 따먹기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공이나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한 마을에 한 10집이다 20집이다 있어서 이게 되면은 시공회사도 마진이 생겨요. 왜냐면 예. 하는 집들이 많아져 버리니까. 그러면 단기간에 거기 들어가서 하루에 뭐 3집 4집 공사해주고 뭐 한 2, 3일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비용적인 처리가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단체로 많이 끌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요 지금 마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정부 지원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얼마를 지원금이 나오고 중앙정부에서 얼마가 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뭐 중앙정부에서 인정한 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위임을 받은 이런 식의 이제 회사들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런 회사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공회사는 예. 그 집에 그 설치하시는 분이 고르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럼 그 자기가 시공회사를 선정을 하고 예. 그러면 그 시공회사에서 정부 지원은 받게 다 해줍니다. 아.
정부 지원 받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그린홈 사업에 선정된 회사들이 쭉 나와요. 한 100개인가? 예. 100개인가 100 몇 개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 상호나 홈페이지나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직접 전화하셔서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렇게 컨택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이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그게 이제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요. 예.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가 만약에 뭐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중앙 정부에서 40%, 예.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1,000만 원에서 40%,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한 20%, 나머지 한 40%가 자부담. 아, 그렇게 되는 40%가 거죠. 자부담. 네. 자, 그러면 다시 그 이장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님을 잘 설득해서 할 자신이 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과연 이 위로금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이것도 이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을 꼭 설득을 해야 된다면 가급적 금전적인 비용을 좀 줄이는 노하우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금액은 위로금의 금액은 진짜 말 그대로 천차만별이에요. 적게는 한 50만 원? 50만 원이요? 50만 원에서 예. 많게는 억 단위까지. 오. 억 단위까지요? 네. 그건 위로금이 아닌데 그 정도면요? 그러니까 이제 발전 시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또 니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마을의 니즈가. 그게 또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마을이 그런 걸 좀 많이 밝히는 마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거는 진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억 단위면 법적인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요? 충분히 생기죠. 예. 네,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공회사들 이제 사업주죠. 사업주하고 마을하고 소송도 많이 붙고요. 아하. 네, 형사 민사 소송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마을에다가 처음에 뭐 해서 얼마 주고 얼마 줬는데 이장해서 뭐 마을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얼마 주고 이장님한테 또 얼마 뭐 이렇게 줬는데 조금 있다가 뭐 청년 회장이라고 와서 또 얼마 달라고 그러고 또 누군 또 새마을 지도자라고 해서 또 와서 얼마 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조기축구 회장도 나오겠어요. 네, 뭐 부녀회장 뭐 부녀회 마을 부녀회라고 해서 얼마 나오고. 아니 그거는 이장이 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 이만큼 받았으니까 니네도 가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되게 웃긴 마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이제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일처리들을 잘못하시면 배임이나 횡령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럼 또 이제 형사 뭐 하고 또 민사하고 막 복잡하게 됩니다. 와 장난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런 뭐 하게 되면요 고소 고발 사건들이 꽤 많이 일어나요. 아하. 서로. 네. 아니, 50만 원 정도면은 정말 그냥 인사 차원이죠. 예, 그 네. 마을에 뭐 어르신들 회식 한번 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억 단위라고 하면은 정말 이건 횡령 배임과 무관할 수가 없는데 뭘 해야 그렇게 1억 원 정도로 이렇게 위로금이 커집니까? 그 마을에서 원하는 니즈죠. 니즈고 그다음에 시행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인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 알만한 회사냐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 그냥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는 못 올라가겠지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공사하는 회사가 시행사가 한화다, LG다, 뭐 대기업이다. 네. 이러면 대책 없이 올라가는 거죠. 아하. 대기업이 공사를 해도 이장님이 간섭을 한다고요? 당연하죠. 오. 네. 이게 만만한 개인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회사일수록 더 많이 뜯어낸다고 보면 되는 거죠.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일반적인 상식이랑은 좀 반대네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런데 철저하게 대비를 하기 때문에 덜 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반대라는 거죠. 결국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양평이나 여주 이쪽 이천 쪽에 공사를 하다 보면은 저도 놀란 게 뭐냐면 마을 분들의 니즈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 집당 뭐 한 1,000만 원, 뭐 2,000만 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큰 걸 지으셨는데 그래요? 그때 800km였나? 800km 정도 인데? 하는데 그래서 난 예. 전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저희 공사하기 전에 한 1년 전인가에 그 마을에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골프장 그 개발하면서 그때 골프장 쪽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집당 3,000원인가 4,000씩 줬대요. 합의금으로. 그렇게 많이 줘요? 네, 그러니까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수도 있나 보더라고요. 와하.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의 니즈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거를 반대하니까 이렇게 돈이 나오네? 아니 3, 4천이면 웬만한 농가의 1년 소득보다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골프장에서 뭐 이런 잔디 관리나 이런 것도 그 사람들 다 시켜주고 그런 이제 조건들을 붙이는 거죠. 일자리까지? 네, 일자리까지. 이야. 그런 식의 뭔가 이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쩜 뭐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 예.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죠. 어허.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마을 사람들의 동의가 없으면은 군청이나 시청에서 허가를 잘 안 내주는 편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골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양광 사업처럼 이게 조그만 게 아니라 거의 몇백억 단위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의 합의금, 그러니까 합의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를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골프장 같은 경우에. 그러겠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그러니까 마을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뭐 어느 정도 절충선은 있겠지만 예. 들어주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각 호마다 이렇게 공평하게 돈을 쉐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장님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에서 또 분쟁이 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장이 보통 더 많이 가지고 간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난리를 칠 테고. 오픈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 오픈이 되면 마을에서 난리가 나겠죠. 아이고. 저희 누군가는 까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어디선가 어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마을에서 이제 처음에 하는데 그때 거기가 450km인가 그렇게 공사 얼마 안 컸어요. 조그맣게 공사를 하는데 예. 마을에서 처음에 3억을 달래요. 그 마을에서 3억요? 네, 그러다 이제 조금 내려가고 절충하고 해서 결국엔 그 마을에다가 태양광 발전 설비 한 30km 정도를 마을에다가 지어주겠다. 예. 기부를 하겠다. 예.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건 얼마짜리인가요? 그때 당시에 30km면 그것도 한 몇천만 원 되는 거죠. 예. 네, 한 몇천만 원 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합의를 하고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마을에서 이거 갖고 이제 분쟁이 난 거예요. 네. 우리 집에다 설치해야 된다 이거예요. 서로가. 그 30kg짜리를 예, 그러니까 그냥 마을 회관에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 회관은 그게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 마을 회관에 들어오는 전기나 이거는 다 그냥 그 무료니까. 공짜니까 굳이 이거를 마을 회관이나 이런 데 설치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누군가 개인의 뭐 축사나 아니면 뭐 농가나 이제 그런 데다가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을 사람들끼리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30kg를 집수만큼 이렇게 쪼개야 되겠네 또. 그렇죠. 뭐 쪼개자 뭐 하자 뭐 막 얘기도 나오고 해서 우리는 무슨 얘기냐 30kg 그냥 하나 해주기로 했으면 하나 해주는 거지. 그걸 정해라 그랬더니 그거 정하는데 거의 한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다음에 3년. 그러면서 누구랑 싸우고 마을 사람들끼리 또 분쟁이 나고 그 한 30가구 있는 마을이었는데 예.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그 정하는 동안 공사는 하신 거죠? 이미 끝났죠. 다행이네.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뭔가 그렇군요. 폭탄을 던져놓는 방식 이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뭐 돈으로 얼마를 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뭔가 마을에 기부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하. 결국은 지어주긴 하셨어요? 네, 결국엔 지어주긴 했는데 어느 집에? 마을 부지, 그러니까 그 이제 군유지인가요? 뭐 이제 그렇게 예. 해서 이제 군하고 협의를 해서 예. 거기에다가 그냥 이제 설치를 했어요. 공동으로 쓰는 걸로. 네, 공동 마을 뭐 이런 걸로 해서 했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됐었을 거. 근데 이제 서로 다 욕심이 있는 거죠 마을 분들이. 야. 특정인의 집에 지으면 그래도 그게 쉐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집 전기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전기. 한 집만 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으면 됐을 텐데. 아니면은 진짜. 이제 상계 거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발전 사업용으로 짓게 되면 그분이 돈을 발전 사업을 해서 번 돈을 마을에 쉐어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서로가 다 못 믿는 거죠. 저 사람이 그걸 하겠냐 이거지. 다들 서로 간에. 통장을 제대로 안 깔 것이다. 그렇죠. 결국에 처음엔 좀 까다가 처음엔 쉐어 하다가 몇 년 지나면 다 그 사람께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 예. 야, 변화별 일이 다 있네요. 아니 이거 드라마 소재나 이런 걸로 써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마을에 금전적인 보상 외에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마을에 들어오는 길을 포장해달라. 어이?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이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요구하는 거죠. 지금 시멘트 포장인데 예. 아스팔트로 포장해달라. 아니 그건 군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을에서도 이렇게 그게 보통 면 사무소의 산업계에서 보통 마을 이런 시골 뒷길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데서 하는데 예. 그게 이제 1년에 예산이 얼마가 정해져 있고 그 예산을 못 받으면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뭐 1년, 2년, 뭐 3년, 4년 이렇게 딜레이도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사업인데 그런 거를 좀 예산을 따내기가 힘든 지역이거나 아니면 이미 예산을 다 써서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그러니까 무슨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이 예산을 이미 많이 다 써서 뭐 포장하고 다른 식으로 다 써서 향후 뭐 얼마간 동안은 다시 예산을 받아오기 힘든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한테 네. 해달라. 그쵸. 이걸 하는 김에 우리 이야. 마을 이거 해줘라. 그때 우리가 한 800m 해준 거 거의 1km를 보장했던 것 같아요. 800m는 되게 그렇죠. 긴데요? 그냥 길 1차선. 6m 도로 장난 아니네. 돈 많이 들었겠네요. 많이 들죠. 이야. 자, 그러면은 그 마을 분들 입장에서는 네. 서로 이장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서로 이장을 하려고 하는 마을도 있고 또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마을도 있고 안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이권이 많은 지역일수록 서로 하려고 할 것이고 예. 그런 게 없는 지역일수록 피곤하고 이러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젊은 분이 그러니까 없는 마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한 8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고 이장을 좀 하려면 그래도 좀 말도 좀 통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돼야 되는데 보통 50대나 60대 정도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데 예. 그런 분들이 없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어리신 뭐 한 70대 초반 분이 아이고. 거의 뭐 한 10년, 15년을 계속 이장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분들. 막내니까.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마다 이제 조금씩 틀린 거죠. 어느 지역은 막 선거하고 투표하고 뭐 그렇게 해서 뽑고.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장을 서로 하기 싫어하는 지역으로 가시면은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풀리겠네요. 그게 뭐 저희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뭐 이게 어느 지역이 편하다, 어느 이장이 좋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장님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깨인 시각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시골 가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거 뭐 태양광 들어오는 거 뭐 어떠냐? 이거 왜 자꾸 태클 거냐? 마을 회의할 때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왜 우리가 뭐라고 남이 하는데 왜 하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은 그냥 싫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니즈가 합쳐지는데 대부분 이런 거를 반대하고 뭐 태양광 결사 반대 우리 마을 결사 반대 이런 거 보면 주도하시는 분들은 한두 분이에요. 한두 분. 그러겠죠. 그 한두 분 때문에 마을 분들 이렇게 공청회나 마을 설명회 같은 데 가보면 자기가 여기서 왜 설명회를 듣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냥 오라고 하니까 오는 거고. 아니 끝나면 막걸리 사줄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뭐 밥 주고 뭐 하니까 그리고 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고. 아니 그럼 그 이장님을 딱 이제 독대를 해가지고 그 제주의 귤 막걸리 이런 거 딱 준비해가지고 삼합이랑 해서 자꾸 드시게 하면은 좀 알딸딸할 때 도장을 딱 찍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거 불법이죠. 아이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되나요? 그렇게 도장을 다 찍어 주나요? 안 찍어 주나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은 가능하죠.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요 지금 민원 문화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비단 태양광 이게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묻지마식 민원 이런 거 특히 뭐 태양광이 들어오는데 뭐 그 우리 한참 얘기하자 뭐 빛 반사를 한다 주변 온도가 상승을 한다 소가 죽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거든요. 소가 죽는다는 소가 넘어갔어. 어쨌든 이것도 아재 개그죠. 예, 그렇죠. 좀 웃어줘야죠 우리가. 근데 그런 이제 듣보잡
민원들 뭐 예. 그런 것들이 어이가 뭐 복숭아 그때 얘기했죠. 복숭아 농사를 뭐 망친다.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주변 온도도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전자파 영향도 없고 태양광 모듈은 빛을 반사를 안 합니다. 흡수를 하죠. 그렇죠. 빛 반사율이 5% 미만이에요.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잘못된 상식과 잘못된 정보로 마을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왜 잘못된 걸 계속 주장을 하냐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묻지마 반대가요. 결국은 화살이 묻지마 피해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본인도 그렇게 그러니까 살면서 그렇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양보나 아니면 이런 약간의 이런 지역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충분히 필요한 점은 협조를 하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를 냄새나 아니면 이런 좀 문제가 많는 개사 아니면 돼지 사육장 아니면 닭 사육장처럼 거기 가보면 냄새 진짜 심하게 나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 지금 개발행위 뭐 지침 뭐 조례 예규 같은 걸 보면 태양광 발전 설비를 거의 그런 계사나 돈사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사나 돈사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나 그런 데 보면 마을에서 무조건 200m, 300m 무조건 떨어져야 되는 왜냐면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런 게 이제 법적인 게 있거든요. 어느 지역 심한 지역은 지금 1km까지 마을에서 1km 안에는 닭 사육장을 못 짓게 지금 요즘에 법이 계속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예. 그런데 태양광을 이런 식의 잣대를 똑같이 대서 지금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이런 예규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게 마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게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전라도 쪽 남쪽에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허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마을에 이 조례를 없애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오면 우리 마을이 배려버린다는 말을 그냥 하세요. 민원인한테. 그러니까 그게 왜 배려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냐 그랬더니 그냥 싫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허가 담당 공무원 자체가 마인드가 그런 상황이면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입시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야. 왜 부자들이 명문대에 더 많이 가는 걸까? 항상 싸우던 진보와 보수가 한 목소리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좋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또 수시와 정시 찬반 논쟁은 언제까지 계속할 건지. 입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입시 현실 고발 웹툰 입시 유감 봤어? 입시에 대한 답답함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만화야. 현실 고발뿐 아니라 중하위권 입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 중하위권이라고 불리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헌정 만화이기도 해. 입시 유감? 유료 웹툰이야? 아니, 입시 유감은 무료 웹툰이야. 대중들이 입시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입시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만들었대. 검색창에 입시 유감을 쳐봐. 입시 현실 고발 웹툰 입시 유감. 도시에 사시는 애청자분들은 다가오는 추석 때 시골에 많이 내려가실 텐데요. 오늘 심정현 대표님이 얘기하신 내용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마을은 어떤 상황인지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점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마을에 사시는 분이 이런 걸 한다 이러면 그나마 민원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자기 마을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에 내 땅에 뭐 내 집 옆에 있는 땅이나 뭐 내 땅에 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민원이 없는데 대부분 태양광 지금 하시려는 분들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 시골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 눈에 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 땅을 사가지고 그냥 개발해서 뭐 하나 지어놓고 나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는 게 시골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예. 예.
자기들은 평생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거를 이번 추석 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추석 때 시골에 모이면은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 뭐 이런 한두 명만 살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모여서 마을 분위기나 지금 이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장이라서 막 반대를 하면 내 자식들이 도시에 나가 있는데 얘들이 태양광을 다른 시골에다 지을 때 내 자식들도 반대를 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심 대표님은 추석 때도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뵙기로 했죠. 예.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3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을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심정현 대표님 모셨는데요. 지난주 방송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예. 그 분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었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호응도도 또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분양에 대한 이 대중적인 열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제 주변에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도 분양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대표님 얘기 듣고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분양이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고 뭐 얼마 넣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돈 넣는 거에 따라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댓글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댓글 중에 영원777이라는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태양광 산업 초보자입니다. 방송 내용 전부 들었는데요. 제가 부동산 간이 과세자였는데 태양광 일반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 그럼 부동산에도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건가요? 뭐 이런 세무에 관한 얘기를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예. 일단 뭐 제가 회계사나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시죠. 뭐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 이제 태양광을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문의를 제일 많이 받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컴이 생기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하고 이게 조금 저희 회사랑 이제 같이 코업을 하시다 보면은 저희 회사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재무 설계까지 다 해드리는 결과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세무사가 따로 계신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 회계사가 따로 있고. 아하.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군요. 이제 그분은 이제 약간 그런 세법에 관한 거를 도와주시긴 하는데. 예. 이제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런 태양광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엔 그 사업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관련돼서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컨설팅 비슷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분의 현재 소득이 있는데 태양광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비용 처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을 또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절세가 되느냐. 그렇죠. 개인 사업자가 낫느냐,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하느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양광에서도 전에 얘기했던 가중치를 받으려면 아까 100kg 분양 시장이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가중치를 1.2를 주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kg 발전을 해도 120kg 발전한 걸로 인정을 해. 이번 시간에 보니까 그런 정부 발표를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수치가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준비를 안 하고 귀향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농사로서 귀향을 하고 귀촌을 해서 농사를 짓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실패율이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준비를 많이 하고 가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때도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농업만으로는 농촌에서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수익 내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농업을 해서 가져오는 수익이 연에 한 3천만 원 이상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농촌에서는. 어허. 보통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내외 연에. 그것밖에 안 돼요? 네, 500만 원, 1,000만 원. 그것도 이제 뭐 태풍이나 뭐 이런 자연재해가 오게 되면 그나마 수익도 없어지는 거고 예.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대출 받고 뭐 트랙터나 농기계 같은 거 사고 뭐 했다가 이자만 내고 못 갚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러한 이유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누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공장을 짓는다거나 뭐 창고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마을에 어떤 개발 사업이 있을 때 거의 무조건 반대를 하게 돼요. 그러면 뭔가 합의금이 좀 나오고 그렇겠죠. 뭔가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농사 외적으로 인컴, 그러니까 수익을 벌어들이는 방법은 그런 사람들한테 받는 그런 합의금, 위로금 그런 것들도 또 농촌에서 상당히 차지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게 아니면 사실적으로 이 농촌분들이 순수하게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하. 그다음에 농촌에 사시면서 농사 또 안 짓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분들은 뭐예요? 조금 젊으신 분들인데 예. 크레인 기사, 뭐 푸크레인, 그러니까 굴삭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농촌에 필요한 또 그런 중장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뭐 트럭 뭐 이런 거 이제 뭐 어디 농촌에서 도시로, 그러니까 뭐 농수산물 시장 같은 데로 막 뭐 11톤, 5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 이제 그러니까 농업 외적으로 이제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꽤 많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골에 사시면서 농사 안 짓는 분들도 꽤 많아요. 아하. 근데 이제 문제 그게 왜 그러냐면 농사를 져서는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사도 옛날처럼 이렇게 조금만하게 짓는 거 같구나 절대 안 되고 이제 대농을 해죠. 많이 져야죠, 많이. 근데 이제 그런 농촌 현실이다 보니까 그 시골에서 뭔가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대를 하게 되면 합의금이나 마을 발전기금식으로 얼마간의 돈이 들어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이렇게 되면 농촌 분들이 시골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이거 좀 뭐랄까 위로금 이런 게 좀 저는 좀 의문점이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반대를 하면 댓글 주시면 이거는 이제 스테이 울프님이 또 답변을 또 다신 게 있는데 농촌 총각이라는 분이 하나도 나름 대기업인데 문득 이런 의문이 생긴다 하면서 원전 세력에 비하면 힘이 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도 꽤 큰 회사로 광고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그런데 왜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나 광고를 여전히 많이 내보내는데 하나나 뭐 이런 데서는 대기업들도 나름 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원전 관련 광고액이 한화에서 하는 광고액보다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의 약간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가 옛날에는 무슨 회사였죠? 화학회사죠. 그렇죠. 그죠. 화학회사죠. 그 다음에 케미칼, 뭐 장판, 뭐 이런 화학 제품들 만드는 주 회사가 이제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 태양광 쪽으로 지금 많이 온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잖아요. 한 10대 재벌 안에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그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회사 삼성, LG, 두산중공업 뭐 이런 현대 뭐 건설 뭐 현대 뭐 이런 회사들인데 현대도 태양광 모듈을 만듭니다. 인버터도 만들고요. 그래요? 예. 하나도 물론 태양광 모듈 만들죠. LG도 태양광 모듈 인버터 나오고요. 예. 이제 뭐냐면 그 삼성, LG, 하나 이런 우리나라의 한 10대나 50대 안에 들어가는 재벌들은 태양광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도 생산을 합니다. 아하. 또 원전에 또 이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원전 기술의 핵심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벌들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태양광도 중요하지만 원전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한쪽에 줄대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이런 회사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문어발식 재벌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가지나 몇 가지에서 애플만 해도 아이폰 하나잖아요. 뭐 그런 아이폰, 아이팟 그런 위주의 회사고 IT 기업인데 삼성전자는 보세요. 계열사가 한 40개 되나요? 어마어마한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구조는 하나라고 해서 이쪽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이나 이걸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약간의 그룹 내부적인 아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원전 쪽을 까자니 또 이게 좀 애매하고 자기네가 분명히 원전에 납품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겠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가짜 뉴스를 보면 오히려 이런 뭐 OCI나 이런 뭐 LG주는 가중치 제도 때문에 100kg 분양 시장이 그나마 활성화가 되는 건데 그러면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 배분 그다음에 뭐 그런 기타 등등 때문에 태양광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조금 이렇게 같이 해서 허가 내고 이렇게 공사하고 진행하다 보면 얼마 안 있다 보면 그분의 이제 세무적인 일이나 이것까지 저희가 다 조언을 해드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강남에 은행 가면은 왜 그 부자들만 상대하는 무슨 개인 PB, 자산 담당 PB. 예. PB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부자 고객들의 재산 내역 얼추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거와 다 거의 있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태양광을 해서 이제 소득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지금 이분 얘기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이 말이 뭐냐면 연 소득이 4,800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세법상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인데 이제 태양광을 뭐 용량을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또 일반과세자로 지금 개인 사업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종합과세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를 또 내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주민번호로 이게 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세율 구간이 올라가겠죠. 아, 그러겠네요. 그러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당연히 올라갈 거고 일반 과세자에서도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다 몇 가지로 쭉 하고 나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저보다는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세무사나 회계사랑 한번 얘기하시는 게 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태양광을 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또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절세 포인트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분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그분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잘 몰라. 몇 킬로를 하면 얼마를 버는지 이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에너지 팩토리에 문의를 하면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해 준다. 네.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저기- 친척 아니에요? 누가요? 그분? 댓글을 자작 댓글인가? 네, 결국 이 에너지 팩토리를 띄우기 위한 그분이 그런 건 아니고요. 차라리 말꼬리가 이게 의심스러운데요. 아니고요. 차라리 다음 시간에 그 세무 관련해서 태양광에 관련한 세무 관련한 시간을 한 번 더 갖는 게 그거 좋겠네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잠깐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법인이 유리한지 개인이 유리한지 그 다음에 뭐
개인으로 한다면 어떤 거, 그다음에 4대 보험하고의 상관관계, 뭐 이제 그런 거 한번 시간을 한번 만들게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거 하면 되고요. 다음 댓글 보면 한화 관련해서 이런 대기업들이 그 신재생 에너지 쪽 이 산업군하고 원전 산업군하고 뭐 해서 문재인 정부를 또 까는 그런 가짜 기사들도 있었어요. 아하. 예,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밀어주는 특혜다 뭐다 해서 뭐 그런 식의 논조로 해서 만들어낸 기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구조상에는 재벌이 있는 한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워낙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만 하는 게 아니라 원전 관련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줄타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이런 그렇죠. 얘기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런 가짜 뉴스나 핵 관련, 원전 관련 이런 신문지상의 광고, 뭐 원전 깨끗하다, 원전이 깨끗하다, 핵 에너지 뭐 깨끗하다 이런 광고를 하는 거는 정부의 정책적인 뭐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원전 관련한 광고 홍보비가 거의 몇백억 단위입니다. 400, 뭐 원자력 문화재단이나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광고 집행하는 것들이 TV 광고뿐만 아니라 조중동에 내리는 돈이 거의 천문학적인 몇십억대 몇백억대 단위의 광고료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홍보를 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이거를 커버한다는 건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김승현 회장 그리고 원전 관련된 마피아 그들 중에 이제 윗대가리들 분명히 서로 다 잘 알고 친한 사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겠지. 아유 김승현 회장 좀 살살해. 왜 이렇게 세게 치고 들어와. 같이 살자. 분명히 그런 모종의 그런 네트워크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 왜 원전 수출하고 할 때도 보시면 그 뭐 두산중공업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뒤로 쫙 해서 한 10개에서 그러니까요. 한 20개 정도 재벌이 같이 나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비단 요런 의문도 당연히 드실 수가 있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또 이런 좀 불편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못다한 얘기들 중에 이장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그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장님이 옛날에 왜 우리 전원일기에 나왔던 그 유인촌 아빠 최불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장님은 그런 이장님이잖아요. 시골 이장님. 그렇죠. 최불암 선생님이 이장님이었어요? 그때 이장으로 나왔죠. 유인촌이 이장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물려받은 건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어쨌든 그런 시골 이장님. 예, 그렇죠. 하고 마을에 뭐 이렇게 방송에서 뭐 얘기하고 뭐 하는 이장님인데 요 지금 비단 뭐 태양광 태양광 산업 태양광 개발 때문에 이게 불거진 얘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뭐 그때 귀촌하고 귀향했다가 뭐 하는 분들이 뭐 그렇죠. 만족도요. 만족도 그때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 만족도일까요?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번